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나스닥이 너무 안 떨어져서 사실 영상 올리는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매일 단타 치는 것도 아니라면 오늘은 떨어져요, 오늘은 올라요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랜만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평선 색상에 따른 값은 이미지 위에 있고요. 주봉에서는 첫 번째 22평선과 42평선의 데드크로스가 곧 발생을 합니다. 이평선들의 데드크로스는 변곡점을 뜻하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단기 고점을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희박한 확률로 데드크로스가 나는 이평선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420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저는 1385에서 1400원 정도에서 단기 눌림이 또 발생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원달러 환율 분석을 올리지 않는 건 이걸 분석한다고 해서 미장 투자자 입장에서 시드머니의 크기에 따라서는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원달러 환율을 사팔사팔하는 게 계속 투자한다는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죠. 아무튼 주봉의 스토캐스틱 빨간색 대파동 숫자 2번이 아직 골드크로스가 나오지 않았기에 1385원을 가던 1420원을 가던 한 번은 눌림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때가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가을점 마지막 상승 랠리이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천연가스 선물 차트입니다. 주봉부터 보시면 12평선과 22평선이 크로스가 나는 지점에서 캔들이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옵니다. 저점 대비 현재까지 올라오는데 2달이라는 엄청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이평선의 데드크로스가 난 이평선을 다시 돌리는 데는 일봉 주봉에 따라서는 매우 긴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분명 천연가스 선물 캔들은 저점 대비 캔들이 올라왔음에도 보일 상품은 저점 대비 처음 반등할 때의 고점을 아직도 못 뚫었습니다. 그만큼 하락 추세일 때 롱에 물려서 장기로 보유하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신이 만약 어떤 상품에 투자 중인데 물려있다. 근데 22평선과 42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난 상태다. 이걸 다시 또 돌리는데 시간이 무진장 필요하기에 분할 매수 너무 일찍 해버리면 시드머니 고갈돼서 나중에 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레버리지 상품은 회복이 엄청 느리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 결국 이걸 복구하려면 무한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는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만 결말이 행복한 거겠죠. 그리고 현재 제가 투자 중인 2개 별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나스닥 차트입니다. QQQ ETF로 대체하겠습니다. 확장 8시간 차트 일봉은 나름 깔끔한 정배열에 속하지만 이 일봉은 아직 장기 이평선들이 42평선과 겹쳐진 상태입니다. 제가 18일 수요일 장에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은 일봉의 소파동이 위로 돌아올라가서 시작을 했단 거죠. 그러면 장마감에 만약 양봉 캔들이 나와서 일봉 캔들이 10일 이평선 위에서 마감을 했더라면 그 하나의 힘으로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캔들이 10일 이평선 아래에서 마감을 함으로써 금요일에도 일단 좀 더 저점은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이 일봉의 소파동이 반 정도 내려왔기에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부근부터는 나스닥의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면 2024년도 8월 블랙먼데이 전 패턴과도 비슷하긴 하지만 결국 일본 기준에서는 40일 이평선 전에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패턴이 바로 나오긴 힘들지 않을까 생각 중이고 차라리 이 패턴이 좀 더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면 일봉상 40일 이평선 위에서 단기 바닥이 나온 후에 다시 한번 전고점 테스트를 했다가 실패하면 이제 그때부터 아래로 쭈루룩 밀리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일단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가주면야 그 후에 떨어지던 말던 롱을 분할 매도하면 되니까 주봉에서 보면 재반등의 힌트를 나왔다고 봅니다. 대파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12평선이 22평선과 골드크로스가 나와서 상승 중이라는 얘기이고 캔들이 12평선을 뚫고 바로 아래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소파동의 쌍봉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외봉이기 때문에 내려오고 있는 외봉이 어디서 반등에 성공할지 모르지만 한 번의 상승은 더 남았다는 걸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건 주봉상 12평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고 조금은 피곤한 패턴으로 간다면 20주봉선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거죠. 솔직히 현재 20주봉선까지 밀려버린다면 반등이 나와도 쉽지 않아 보이기에 10주봉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일단 베스트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단기 바닥이 나오고 반등을 한다. 하지만 그 반등은 오랜 기간 상승을 하긴 힘들 거다라는 견해입니다. 차트만으로 본다면 더 올라가도 무방하지만 S&P 포워드 PER 상태도 확인하는 입장에서는
더 크게 올리기엔 힘들어 보인다 정도인데 하필 2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도 하기 전에 이미 포워드 PER 상태가 턱 밑까지 올라온 상태라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MSTR 주봉과 4일봉을 보시더라도 나스닥과 동일합니다. 다만 MSTR이 좀 더 하락폭이 크다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주봉의 소파동이 바닥권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봉의 이평선 상태만 보면 나스닥보다 좋습니다. 나스닥은 주봉의 22평선과 42평선이 데드크로스 상태인데 마스는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이죠.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더 세게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 물론 저점을 더 낮추면 매우 피곤해지겠지만요. 테슬라도 주봉상 패턴은 동일한 상태입니다. 다만 반등이 나올 때 이전 고점을 다시 한번 뚫고 더 높게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20주봉선과 40주봉선이 아직 데크 상태이기도 하고 하지만 테슬라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니 일단 최근 저점 부근에 잡았던 롱 물량은 주봉의 소파동이 반등 나와서 올라갈 때까진 홀딩해 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주봉 파동 패턴은 나스닥과 역시 동일하고요. 2일봉에서는 양봉 캔들 하나만 나와서 12평선 위로 안착을 해버리면 바로 주봉 소파동이 위로 턴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다만 12시간 차트에서는 고점을 낮추는 중파동 하락이 보이기에 100K를 한 번 더 테스트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2일봉에서는 장대양봉 하나만 터져도 추세 전환인데 더 낮은 시간봉에서는 아직은 아니야 라고 알려주니 마스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곤한 하루하루입니다. 주봉에서는 캔들이 12평선 위에 있지만 2일봉에서는 캔들이 12평선 아래에 있죠. 그러다가 2일봉에서 장대양봉으로 캔들이 12평선 위로 안착하면서부터 주봉에서도 소파동이 위로 턴을 해서 상승으로 추세 전환이 되는 사례입니다. 그럼 지금도 비트코인 2일봉에서 장대양봉 하나만 터지더라도 바로 주봉 소파동 추세 전환도 가능은 하다는 소리이기에 희망을 아직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또한 캔들이 현재 2일봉의 12평선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12평선과 22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와서 주가가 계속 하락할 때 저점이 어딜지 모르지만 저점일 거야 하면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하죠. 그 분할 매수가 나쁜 게 아니지만 비중 관리를 잘못하면 저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시드머니가 고갈돼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게 한 배수라면 상관이 없는데 레버리지 상품 투자라면 음해복리로 인해서 엄청나게 녹아버립니다. 제가 처음에 올려드린 천연가스 레버리지 상품 보일에서 보듯이 캔들이 계속 하락할 때는 천천히 분할 매수하다가 12평선과 22평선의 골크가 나오는 장대양봉에 돌파 추매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매수든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돈이 되는 기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만약 테슬라와 마스 혹은 TQQQ 그리고 SOXL 매수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혹은 금요일부터 저점 예측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시면 약수익이라도 챙길 순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게 하락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반등일지 모르니까 너무 무리한 투자는 지금 위치에서는 다소 불안하다 정도이고 비트코인은 다만 반등이 나온다면 나스닥보다 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바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